이번 영상은 2022년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요, 수학 통합이 되는데요, 문과, 이과가 얼마나 등급 차이가 날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과, 이과가 통폐합이 되어 사탐을 선택해도 자연계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학은 모든 수험생이 공통으로 시험을 보는 공통 과목과 각자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취지와 다르게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이 자연계는 미적분과 기하, 과탐을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예상대로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 자연계는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에서도요, 미적, 기하 선택하는 학생이 다수 나오고 있고요. 자연계는요, 기하보다 확통을 더 선호하는 학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수능을 통해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2022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해 보았습니다. 2021년 수능에서 수학 가형과 나형에서 같은 문제는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객관식으로 출제된 수학 가형 13번은요, 배점이 3점, 수학 나형 18번 문제는요, 배점 4점짜리 문제였고요. 자연계 학생은 78%, 인문계 학생은 50%의 정답률을 보이며 28%의 격차가 있었고요. 인원을 통합했을 때는요, 60%가 맞췄습니다. 또한 객관식으로 동일하게 출제된 수학 가형 12번, 수학 나형 19번 문제는요, 배점이 수학 가는 3점, 수학 나는 4점이 배점이었습니다. 자연계 학생은 88%, 인문계 학생은 67%의 정답률을 보였고요. 21%의 격차가 있었으며 인원을 통합 시 74%가 맞췄습니다. 즉 같은 문제를 주었을 때 평균에서 수학 가형은요 플러스 14에서 18%, 수학 나형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가 차이가 났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다르게 출제된 수학 가형 10번과 수학 나형 28번 문제는요, 가형은 배점이 3점, 나형은 4점이었습니다. 자연계 학생은 92%, 인문계 학생은 61%의 정답률을 보였고요. 무려 31%의 격차가 있었고요. 인원을 통합 시 72%가 맞췄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다르게 출제된 수학 가형 19번, 수학 나형 29번 문제는요, 배점이 둘 다 4점이었습니다. 자연계 학생은 69%, 인문계 학생은 26%의 정답률을 보였고요. 무려 43%의 격차가 있었고 인원을 통합했을 때는요 41%가 맞췄습니다. 위에 두 문제는요 객관식, 주관식의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에서 자연계는 플러스 20에서 28%, 인문계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가 차이가 났습니다.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나온 문제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어려워 객관식으로 같은 문제의 통계를 내게 되면요, 수학 공통 과목에서는 자연계 같은 경우 16.1%가 상승하였고요. 인문계는 마이너스 8.4%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잠시 여기서 전혀 입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2022년 수학의 통합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고 가자면요. 2021년까지는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학 가형과 나형이 각각 따로따로 등급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문과, 이과가 분리가 되었으니까요. 또한 비율도 비슷하게 수학 가형과 나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사이좋게 1등급이 5%, 2등급이 7에서 6%, 3등급이 11%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까지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학 가형과 나형 각각 따로따로 등급이 나옵니다. 당연히 문과, 이과 분리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통합이 되면요, 문과, 이과, 수학 등급 인원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수학에서 30문항 중에서요, 22문항인 공통 과목은 다 똑같이 보니까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문제는 선택 과목 8문항인데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난이도가 다릅니다. 점수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공식으로 점수를 다시 재산정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내가 선택한 집단이 공통 과목을 잘 보았다면 선택 과목 점수를 더 높게 산정해 준다는 공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기하를 보고 있는데요. 내가 본 기하 집단이 공통 과목을 잘 보았다면요. 그 기하 점수로 해서 점수를 더 높게 조정 점수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수학 선택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점수와 백분율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과목별로 퍼센트를 주기 때문에요. 등급을 나누는 것이지요. 현재 수능 구조에서는요. 1등급은 4%,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 4등급은 40%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분율로 하다 보니까요. 수능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 수능인데요. 그 윤리와 사상,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를 나눠 놓은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0년 윤리와 사상의 경우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 가지고요. 4%가 나와야 할 1등급이 만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무려 15%가 나오게 되고요. 대신 2등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를 본 2등급대 학생들이 퍼센트로 따지면요. 윤리와 사상 1등급보다 비율로는 더 잘했음에도요. 2등급이 된 거죠.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표준 점수를 도입하여 다시 점수를 산정합니다. 수능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윤리와 사상 1등급은요 62점이 되고요. 경제 2등급은 64점에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백분율 산정대학 또는 수능 최저용은요 윤리와 사상이 유리했고요. 표준 점수 정시로 갈 때는요 경제가 유리했던 거죠. 만약 표준 점수로 등급을 다시 산정한다면요 윤리와 사상 1등급은요 경제와 비교시 2등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와 사상을 원래 잘했던 학생은요 괜히 쉽게 나와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되는 셈인 거죠. 표준 점수는 평균에서 멀면 멀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쉽게 나올 경우에는요 상위권 학생은 많이 억울하게 됩니다. 바로 2022년 수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표준 점수와 예시를 설명드린 겁니다. 현재 빨간색 라인을 공통 과목 평균이라고 했을 때 자연계와 인문계 학생들 사이에 평균 격차는 확실히 벌어질 겁니다. 앞서 내드린 통계에 의하면 24.5%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연계와 인문계를 합친 평균과 비교시 공통 과목에서 자연계는 16.1%가 상승하고요. 인문계는 8.4% 하락을 하는 것이죠. 단 선택 과목에서는요. 평균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확률과 통계가 낮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요. 확률과 통계 최상위 학생들은요. 표준 점수가 미적분 기하보다 높게 나오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 최상위 학생들은 평균과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보다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 미적분 기하 학생들과 선택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비슷하거나 적어질 겁니다. 즉 확률과 통계에서 기존에 1등급 컷에 걸리던 학생들부터는요 미적분 기하와 선택 과목과 표준 점수 차이는 비슷해질 수 있으나 공통 과목에서 이미 점수 갭 차이가 날 것이고요 등급이 2021년보다는요 확연히 떨어질 겁니다. 또한 미적분과 기하도 누가 평균점이 낮느냐에 따라 상위권 표준 점수는 달라집니다. 인문계 학생의 경우 공통 과목에서 순수 실력 차이로 점수를 잃는 것 외에도요 선택 과목의 난이도 보완을 위해 자연계 학생들에게 플러스 조정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점수도 잃게 되는 것이죠.
2021년도 응시 인원 기준으로 맞춰서 공통 과목의 수준차를 감안했을 때요. 미적 기하에서는요, 1등급이 한 11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확통은 11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나형으로부터 공과 2에서 3등급대 학생들은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등급씩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3등급까지가 아니고요. 4등급, 5등급, 6등급 그 이하까지도요. 많은 인원들이 한 등급씩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자료는요. 수준 차이를 보고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는 말고요. 앞으로 문과가 수학에서 등급 따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한 등급당 1000에서 2000명씩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요. 1000명, 2000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과 같은 경우는 또 등급 따기가 또 매우 쉬워지겠죠. 수학 가형 3등급이 수학 나형 1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 가형 3등급이 이번 통합 수학에서 1등급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항목을 다 같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공통 과목은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이고요. 비록 격차는 있지만 선택 과목은요, 예전처럼 격차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통이 선택 과목에서는요, 표점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1100명 이상의 등급 이동이 있겠지만 수학 가형 3등급이 통합이 되었다고요. 이번 수학에서 1등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점수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학의 가장 유리한 조건은요. 내가 선택한 과목의 집단이 공통 과목을 잘 보고요. 선택 과목을 못 볼 때 제일 유리합니다. 수학의 가장 불리한 조건은요. 반대로 내가 선택한 과목의 집단이 공통 과목을 못 보고요. 선택 과목을 잘 볼 때 제일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공통으로 보는 수학을 제일 못 볼까요? 확률과 통계는 대부분 인문계, 예체능계 지원자라 수학을 월등히 잘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거의 기정사실로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보다 공통 과목에서 점수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확률과 통계 지원자 안에서도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존재합니다. 비록 내 그룹이 공통 과목을 못해서요, 조정 점수를 적게 받더라도요, 선택 과목에서 표준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높게 나와서요, 평균이 떨어지게 된다면요, 미적 기하보다도 확통 상위권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자연계 학생들이 미적분이냐 기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높게 나올지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2021년에 수능을 보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입니다. 2021년 수학 범위는요, 자연계인 수학 가형의 경우 기하가 빠지고 미적분이 있습니다. 고3 때 미적분만 공부를 했는데 재수할 때 기하로 과목을 변경한다? 글쎄 쉬운 선택도 아니고요. 바른 선택도 아니지만 2021년 대입시험을 본 학생들은요. 미적분을 볼 확률은 되게 높을 것이고요. 앞서 설명한 조건의 유리한 조건은 나의 집단은 공통 과목을 월등히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집단이 선택 과목을 못 보고요. 내가 잘 봐야 하는데 현재 기하와 미적분이 선택 과목에서 얼마나 난이도 조절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적분이 쉽게 나오고요. 기하가 어렵게 나온다면 최상위 수학의 경우 기하가 표점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게 지금 최상위 학생의 경우 미적 또는 기하, 확통 중에 어떤 게 표점이 제일 높게 나오냐고 물어보는 건요. 이번 입시에서 생명, 지구과학, 물리, 화학 중에 어떤 게 표점이 제일 높게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평가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릅니다. 수능이 끝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차피 문과끼리 문과 지원할 텐데 문과 떨어져 봐야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규정이 바뀌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나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문과는요, 내신 컷이 다소 떨어질 겁니다. 이과는 반대가 되겠으나 약대가 생기기 때문에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둘째, 정시에서 수학 반영이 높은 문과 학과 같은 경우, 특히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 학생들의 수학 점수 하락이 이어지고요. 이과 학생이 상승하기 때문에요. 이과 학생들이 충분히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과목이라도요, 그 과목에서 제일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2022년 수능은요, 수학에서 너무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수학에서 많은 희비가 갈릴 겁니다. 지금까지 2022년 수학 선택 인문계 자연계 분석 자료를요,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